안녕하세요, 디자인바의 조은입니다. 이번에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목동에 위치한 목동 한신청구 아파트 현장입니다. 이곳은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된 31평형 현장이고요. 이곳 목동 한신청구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단일 평수 31평형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공사가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신청구라고 되어 있는 게 한신공용에서 지은 동과 그 다음에 한신청구에서 지은 동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는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바닥의 일부 마감재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관 위치 이런 것만 다르고 전체적인 구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려서 한신청구 현장 같은 경우에는 목동 한신청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마감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다다음 달에 이제 새해죠. 2025년 2월 달에 또 이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마감된 현장 제가 현관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삼연동 중문, 저희가 초슬림 삼연동 중문으로 시공을 했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열 수 있는 스윙도어와 다르게 한쪽으로 열리게 되는 삼연동 도어 설치를 했습니다. 중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객분의 원하시는 리즈에 맞춰서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관의 바닥 타일 보시게 되면 600 사이즈의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 지금 현재 켜져 있는 파란색 불 자주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요 부위 살균 조명 저희가 설치해드렸고, 저희가 가까이 이렇게 가게 되면 딱 켜지죠. 상부에 있는 조명과 그 다음에 하부에 있는 조명이 상부에 설치된 모션 감지 센서를 통해서 지금 지나가시면 켜지게끔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개의 스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일괄 소등 스위치, 전체적인 소등, 현관에 있는 모션 감지 센서, 입구 센서를 제외한 모든 등이 소등이 되는 일괄 소등 스위치, 그리고 요구의 살균 조명, 이 하부에 있는 아까 파란색 조명이 꺼지는 거죠. 이렇게 키면은 색이 좀 바뀌고 이렇게 전체 킬 수 있는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장을 이렇게 좌우측에 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데, 신발장을 다 세우면은 물론 뭐 수납에 대한 게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좀 답답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리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유리로 된 파티션과 이렇게 하부에 수납할 수 있는 신발장 겸 수납, 그 다음에 메인 신발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시공사가 2군데이면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한신공용에서 지어진 현장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그 두꺼비집, 소위 뭐 분전함인데 두꺼비집이 오른쪽에 있는데, 저희가 이설을 통해서 이질감 없이 신발장 안쪽으로 저희가 매설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억지로 가려져 있는 벽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개방감 있게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청구에서 지어진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 이렇게 비어져 있는 상태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한신공용에서 지어져 있는 거는 분전함이 두꺼비집 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편 신발장 안으로 매립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관 모습이고요. 현관 내부 필름 같은 경우에는 고르신 컬러 이렇게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조명, 이곳에 설치된 조명은 저희가 이제 3인치, 2인치 그리고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조명을 설치해드렸는데, 매입등이 무조건 좋다, 뭐 이런 등이 나쁘다 이런 식의 기준은 따로 없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취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입등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조명,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조명 좀 슬림하게 나오니까 엣지 조명보다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디자인이 들어간 게 좀 더 예쁘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실에 메인 조명 설치해드리고, 나머지는 2인치 조명과 3인치 조명을 써서 이렇게 조명 설치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커튼박스 쪽은 당연히 전부 다 간접 등박스가 만들어져서 조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샷이 다 바꿔져 있고요. 교체가 됐고, LX B프레임 샷시로 저희가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벽지 LX에서 나오는 패브릭이라는 벽지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재는 전체적인 바닥재 구정 강마루에서 나오는 그랜드 텍스처 165폭 165라는 명칭이 되어 있고요. 수종은 본 오크라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오크라는 컬러. 그 다음에 이렇게 문하고 문틀 같은 경우에 전체가 다 교체가 됐고요. 영림에서 저희가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무문선 문틀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9mm라고 얘기하시는 소위 말하는 그 문틀이고, 그러니까 일단 9mm라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예전의 문틀은
이 문틀과 벽 사이의 유격을 가리기 위한 문선이 있어요. 문선 몰딩이. 그래서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흔히 이제 무문선 문틀이라는 게 이거고, 문선이 있는 건 문틀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히든도어는 벽체와 일체감이 있게 마감이 되어 있고, 문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게 히든도어. 그 다음에 상부 보시게 되면은 상부 마감 똑같이 이루어져서 같은 선상으로 만들어지는 스텝도어라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도어가 있는데, 저희가 시공된 거는 우문선 문틀, 소위 뭐 9mm, 12mm라는 문틀로 시공을 했습니다. 영예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입구방 확장을 했고요.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부까지 다 샤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한신청구 공사라면서 예전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한신청구 공사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전에 이제 저희가 이 창이 긴 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샤시가 그렇게 바뀌어지면 그대로 바뀌어지게 되면 가구 구성 배치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과거 뭐 나때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소위 이제 저희가 이제 오랜 시간 10몇 년 전부터 할 때부터 저희가 이제 그런 식의 방법을 저희가 제시했을 때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외부에서 보면은 유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단열을 해서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가구 배치에 용이하게끔 뭐 가구든 침대든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런 구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초반에 좀 좋지 않았던 얘기를 들었던, 왜 가리냐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에서는 용이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도 꾸준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 하지만 긴 창도 가능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상부 이렇게 매입 조명이 들어가고, 메인 조명, 그리고 커튼 박스 쪽에는 저렇게 간접 등 박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벽지는 지정하신 컬러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리모컨 같은 경우에도 각 방에 저희가 설치되는 리모컨을 만들어 드리고, 이것 또한 한신청구를 관리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되지만 한신청구 관리실에 이야기하셔도 다 관리가 되는 리모컨으로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방의 모습, 마감이 된 입구방 확장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거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행위허가를 구청에다 허가를 받고 이렇게 확장이 된 모습,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유럽형 느그랑 가로형 유럽형 저희가 스위치로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디오폰까지 저희가 한신청구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비디오폰도 원래는 이제 이 주방 쪽에 있는 곳에 있었는데, 이것 또한 만약에 이쪽에 놓는 게 원하신다고 하면 이쪽에 설치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배를 누르거나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소파에서 보시는 기준에서 보시면은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 앞으로 옮기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또한 우리는 괜찮다 하시면 원래 있는 위치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상부에 있는 이렇게 켜져 있는, 보시게 되면 스피커가 있는데, 벽에 있는 스피커도 이렇게 깔끔하게 천장으로 매립을 시켜드려요. 이렇게 해서 설치된 모습. 그리고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담하실 때 가장 고민하시는 게 주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조가 일단 되지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구조가 가장 보편적인 스타일, 기역자 형태, 거기에 플러스로 보조장까지 설치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작은 식탁을 놓으실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주방을 만들어 드렸고, 이것 또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이제 가상의 이제 도면을 보여드리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나누고 도면을 만들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이쪽에는 이제 냉장고장, 보시면 좀 와이드가 넓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김치냉장고, 양문형 냉장고가 설치가 되게끔 저희가 냉장고장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전 같은 경우에는 렌지하고 그 다음에 밥솥이 들어가는 렌지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대 보시면은 이렇게 상판 저희가 오로라 비스크 24T로 마감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수대 같은 경우에는 백축 하이어트 800이라는 개수대, 그리고 엠버 코팅까지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엠버 코팅까지 된 콰이어트 개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의 특이점이 상부장에 조명을 하지 않으셨는데, 고객분께서는 이 조명이 무의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전에 사시던 집도 있었는데 이런 조명은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설치는 안 해드렸고, 이렇게 상부장은 이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몰딩이 없는 타입으로 해서 천장에서 15mm 정도 유격을 놓고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이 시공이 이루어지려면은 천장 공사까지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천장까지 다 공사를 했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단열재도 모두 걷어내서 단열 작업도 새로 했습니다. 이렇게 주방에 마감된 모습이고, 벽 타일은 600이 600 사이즈의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있는 터닝 도어인데
보시게 되면 주방 발코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요청하신 대로 선반 2개 설치했고, 그 다음에 세탁기 이렇게 놓으시고 타워용으로 쌓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쪽 보시면은 이쪽 넓은 공간, 이 공간에 놓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없었던 콘센트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샤시 교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수도꼭지 교체가 됐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선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전이다 보니까 바닥 단을 좀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발코니 마감되고, 벽은 바이오 세라믹 탄성 코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방 발코니까지 보여드렸고, 이제 주방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있는 작은 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확장방, 그 다음에 작은 방, 그 다음에 안방, 이렇게 방은 3개입니다. 이것도 지정하신 컬러의 벽지로 저희가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곳은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붙박이장에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또한 원하시는 구성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구성이 위에 선반과 그 다음에 옷을 걸 수 있는 이렇게 방으로 이야기하셔가지고 작업을 해드렸죠. 이렇게 마감된 모습, 벽지, 뭐 이렇게 전부 다 교체가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화장실입니다. 거실 화장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저희가 수납장 설치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변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투피스, 그 다음에 플랫 세면대 설치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된 타일은 벽은 300, 600, 바닥은 300에 300 사이즈의 타일이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타일이 자체가 300에 600 사이즈도 이렇게 세트로 나옵니다. 세트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줄눈도 저희가 최대한 가장 흡사한 컬러로 넣긴 하지만 약간의 색이 100%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줄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덱스 줄눈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최대한 맞는 색깔, 그 다음에 젠다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희가 CVT 인조석으로 맞춰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천장에 환풍기, 흰필 제로 환풍기 설치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리 파티션도 브론즈 원하셔가지고 브론즈 컬러의 유리 파티션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신 수전, 그리고 선반을 2개를 달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2개를 설치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바닥의 배수구는 그릴형 육가 배수구 설치해드렸습니다. 화장실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화장실 마감. 그리고 이제 화장실 옆에는 바로 안방이 있죠. 안방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샤시가 사실 더 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대를 놓게 되면 헤드 부분이나 이쪽 부분이 닿는 면적이 되다 보니까 벽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후면부에 수납이 되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안방과 발코니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샤시를 좀 줄였지만 사실 많이 이렇게 작아진다든지 답답한 면은 크게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치된 모습. 그 다음에 천장에 설치되는 에어컨 때문에 콘센트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콘센트 하나 더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간접 독박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 마감, 그리고 안방에는 화장실이 있죠. 화장실 가볼게요. 안방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300에 600 사이즈의 벽 타일과 그 다음에 세트로 된 바닥 타일, 300에 300 사이즈의 타일, 그 다음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투피스 변기, 플랫 이렇게 세면대까지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타일과 가장 비슷한 국내 대리석 인조석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젠다이 대리석 설치했고, 그 다음에 샤워 브라켓도 이렇게 하단에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저희가 여쭤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방 화장실 마감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천장 XNC 천장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실 수납장 슬라이딩장 밑에 조명을 넣었는데 고객분께서 그거 말고 저거를 따로 이제 이렇게 별도의 조명을 따로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가실 때 따로 이걸 쓰신다고 하시고 밑에 있는 조명보다는 위에 따로 설치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스위치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안방 화장실까지, 그리고 보시면은 거실을 지나서 거실 확장부 발코니 터닝도어 설치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바닥 타일 600 사이즈의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 창고장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샤시 하단에 설치된 수납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샤시를 줄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샤시가 이 밑까지 내려왔을 때 결국에 가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반대편은 샤시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준에서는 이렇게 좌우측이 대칭되는 높이로 샤시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이제 수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니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강제적인 건 아니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제안을 드리는 건데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치 많이 하셨고 이것도 설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교체된 샤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벽 마감은 바이오세라믹 탄성 코트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특이한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구멍이 뭐냐면은 이게 그 에어컨이 시스템이 아닌 일반 스탠드 에어컨을 놓으시는데 사실 우수감이 있는 근처로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옆으로 이제 보통 에어컨을 놓으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구멍 뚫고 바로 관이 연결되고 물 배수까지 하는 거 문제가 없지만 사실 이쪽에다 놓는 것보다 저쪽에다 놓는 게 간섭이 없잖아요. 사실 이쪽에다 바람을 거실 쪽을 향해서 놓게 되면은 주방까지 다 나가는데 이쪽에 설치가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물이 나가는 배수 드레인과 그 다음에 관이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이 나중에 이곳 보시면 이거 물 배수가 나갈 수 있는 드레인 저희가 따로 매설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에어컨 배관이 지나가는데 노출되지 않게끔 배관을 또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립을 해서 설치하게 되면은 저쪽 그 구멍으로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물 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드레인에 직접 연결을 해놔서 깔끔하게 일반적인 투인원 에어컨을 설치하셔도 깔끔하게 마감이 되게끔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마감 다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곳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목동에 위치한 목동 한신청구 아파트 현장이었고 이곳에 대한 관심, 시공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꼭 이것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항상 노력하는 인테리어 업체 디자인 바이 조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